30년 동안 외길 방송인이었던 구영회. MBC 보도국장을 거쳐 방송사 사장을 지낸 그는 은퇴 후 방외지사들의 수련태였던 지리산을 새로운 보금자리로 택하고 지리산에서의 생활을 담은 산중 일기를 세상에 내놓았다. 구 씨는 대자연 앞에서 진정한 내면을 돌아볼 수 있게 됐다며 60이 넘은 나이에 새로운 삶에 눈을 떴다고 고백했는데, 내 삶의 속도와 방향이라고 그럴까? 나의 정체성이라고 그럴까? 깨우치게 된 거죠. 그가 지리산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대자연의 매력, 그리고 은퇴자들을 위한 응원의 메시지까지 방송인 구영회에게 듣는다. 네, 구영회 씨 그러니까 좀 그런데요. 구영회 선배 모셨습니다. 괜찮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33년 정도 예, 33년 방송 일했습니다. 기자로 이제 일하신 게 33년. 네, 네. 그러다가 2009년인가 2010년에 2010년에 예. 영의 영은 산으로 들어가셨다 뭐 이런 얘기 네, 듣고 나서 예. 최근에 이제 지리산이 나를 깨웠다 이런 또 책을 네, 쓰셨어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산에 들어간 지 5년 정도 지나서 예, 이제 책이 나온 한 건데 5년 됐네요. 네. 지리산이 왜 지리산으로 가셨습니까? 먼저. 지리산은 뭐 저한테는 한 세 가지 정도의 그 인연이 작용한 곳이라고 볼 수 있는데, 하나는 태생적 인연이 있고요. 네. 아, 고향이 네, 제가 섬진강 근처에서 곡성. 태어났습니다. 예. 예. 그리고 이제 또 지리적인 친숙함이라고 그럴까? 예. 그래서 어린 시절 꼬마 때 부모님 손잡고 다녔던 곳이고, 네. 그런데 이제 세 번째로 그 인생에 대해서 좀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많이 찾던 곳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네. 뭐 동쪽으로 자란 나무 동쪽으로 넘어진다고 계속 지리산을 다니다 보니까 어떻게 자연스럽게 무게중심이 이렇게 옮겨가게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. 지리산에 이제 내려가시로 결심을 하고 네. 그러면 이제 뭐 먹고 살 때부터 봐야 될 거 아닙니까? 예. 그러면 거기 어디 뭐 집을 샀습니까? 네, 처음에 한 3년은 이제 저도 거기에 이제 오랜 인연으로 지인들이 있으니까 예. 내려가면 그냥 지인들 얻어먹고. 거처에서 편하게 뭐 기대서 지내기도 예. 하고 이랬습니다만은, 그러나 이제 길게 지낸다고 생각할 때 네. 장기적인 안목으로는 내 거처가 있긴 있어야 되겠고, 그래서 이제 찾아보다가 어느 날 이제 적절한 곳에 지리산 둘레길이 있는 곳입니다만 네. 평화스럽고 좀 고즈넉해 보이는 어떤 마을에 제가 인연을 맺게 돼서 네. 이제 한 2년 됐는가요? 한 60년 된 집인데 낡은 집을 제가 이제 혼자 지내기 좀 뭐 편하게 네. 약간 다듬어서, 그러나 이제 그 거처의 특징은 장작대는 구들방입니다. 그러니까 일부러 그래요? 보일러를 예. 뜯어내셨다면서요? 있던 예, 걸. 그 전에 살던 사람이 보일러를 깔아놨던데 제가 일부러 그걸 뜯어내고, 그냥 저는 왠지 무슨 건강을 의식한 건 아닌데 왠지 그 흙, 나무 이런데 네. 제가 놓일 때 그 편안함, 그래서 그냥 구들방에서 난 장작대고 살고 싶다. 이게 저의 개인적 그럼 로망이었습니다. 장작을 패세요? 장작은 뭐 제가 직접 팬다기보다도 거긴 사오시겠다. 큰 산이라 아직까지 뭐 산 적은 없습니다만 뭐 주변 지인들하고 뭐 합심해서 이리저리 뭐 또 나무를 뭐 해와서. 구하러 다니고 예. 또 뭐 같이 책에 살고 계시는 한옥집 풍경이 있던데요. 그 중에 예. 그 문패에 예. 한 생각 사라진 곳이라는 글귀가 쓰여 있더라고요. 네. 이게 무슨 뜻입니까? 그건 제가 이제 좀 마음을 다스리는 일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어느 날 술 한 잔 먹고 이렇게 끄적였던 글씨를 그 목각자라는 후배가 그냥 그 종이를 주워다가 선물처럼 갖다 줘서 제가 그냥 기념 삼아 또 저의 화두 삼아 이렇게 걸어놨는데요.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냥 수많은 생각 속에 사는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그 생각이 자기의 삶을 결정하잖아요. 근데 이제 때로는 그 생각이 너무 길거리에 자동차 교통체증 나듯이 머릿속이 번잡해지면서 생각에 빠져서 생각에 휘둘려서 예. 이렇게 살아서 사실 이제 마음을 잘 가라앉히고 다스리려면 흙탕물 가라앉히듯이 생각의 식단과 가지수가 점점 줄어야 되지 않겠어요? 오죽하면 5만 가지 생각이라고 그러겠어요. 예. 5만 가지 그래서 생각. 이제 생각으로부터 벗어나는 거, 이제 그런 걸 의미하는 뜻이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. 생활하면서
스스로 도인이 됐다고 보십니까? 어떻게 보세요? 아이고, 그건 뭐 외람 때고 그런 이야기고요. 그냥 뭔가 제가 좀 차분하게 가라앉고 예. 뭔가 나를 제가 쓴 책 제목처럼 뭔가 나를 늘 이렇게 깨워주는 곳, 뭔가를 나를 이렇게 건드려서 네. 뭔가 심지를 찾게 하고 나를 좀 되찾게 한다 그럴까? 뭐 그런 것으로 저한테는 여겨지고 있습니다. 정말 우리 저 구영애 선배는 뭐 여의도 한복판에서 뭐 MBC 보도국장까지 하고 그 뭐 정신없이 그냥 서울 도심 그야말로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매일 그냥 뭐 그런 생활 하다가 산에 이렇게 딱 내려가서 그 울림이 지리산이 주는 울림을 그렇게 쉽게 느꼈을 것 같지가 않은데 그게 저는 뭐 골프 같은 것은 별로 관심도 없었고 네. 그냥 혼자 배낭 메고 제가 한 30대 후반부터 다시 이제 조금 산에. 직장에서 약간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 만하게 예. 됐을 때부터 혼자 배낭 메고 제가 한 일이라고는 주말이면 틈틈이 지리산을 찾아가는 거였어요. 그러니까 혼자 원래 거기서 이제 자주 하셨구나. 산속에 놓이는 거지요. 네. 뭐 하염없이 산길을 걷거나 계곡 물가에 가만히 앉아 있거나 숲속에서 가만히 있거나 이제 그런 게 제가 여지껏 한 일인데요.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내 삶의 속도와 방향이라고 그럴까?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눈을 뜨면서 나의 정체성이라고 그럴까? 나는 지금 도대체 누구고 이게 왜 사는 것이지? 내가 어디로 갔다 어디로 가는 거지?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제 깨우치게 된 거죠. 네. 근데 때만 되면 MBC 사장 후보로 늘 오르내리시더라고요. 만약에 원하시면 올라오시겠죠? 아이고, 그거야 뭐 인생이 저는 연생연멸이라고 모든 것이 인연 따라 돌아가고 인연 따라 소멸하고 뭐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 이제 33년 그래도 무난히 명예롭게 잘 마친 것 네. 같고 그래서 이제 또 뭐 그런 기회도 있었습니다만 뭐 인연이 끝내 닿지 않는 일에는 예. 인연은 여기까지로구나 하고 또 마음 비우고 정리하고 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. 근데 네. 현역 시절 MBC 라디오 뉴스의 광장 진행하실 예, 때 예. 정말 전곡을 찌르는 촌철 멘트로 굉장히 예, 인기를 얻으셨는데 그 역대 대통령들의 말년을 보면서 화려한 등장과 쓸쓸한 퇴장은 결국 종이 한 장 차이다 이런 또 네, 유명한 예, 말씀을 예. 하셔서 네, 여기저기 네. 많이 회자가 됐었습니다. 네, 네. 그 아름다운 퇴장에 대한 생각들 많이 하실 텐데요. 삶이라는 게 인생이라는 게 계속 흘러가는 것일 뿐인데 네. 어떤 순간에 어떤 일은 결국 지나가는 것이고 최선을 다해서 그 순간을 연소시키면서 살면 되는 일 아닌가. 그래서 그리고 나서 끝이 나면 열심히 살았으므로 후회 없이 미련 없이 뒤돌아보지 않고 후를 털고 이제 이 순간은 지나갔구나 또 다음 맞이하는 현재를 또 열심히 살아야지. 네. 뭐 이게 좀 바람직한 자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. 그 은퇴를 딱 접하게 되면 뭐 상당한 충격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은퇴를 접하게 되는 분들에게 예. 좀 한 말씀 해주시면. 은퇴가 사실은 은퇴를 아무리 준비해도 실제로 은퇴를 맞이하는 그 순간은 태어나서 처음 맞이하는 것이죠. 그렇죠. 예. 그러니까 사실은 아무리 준비해도 처음인 게 은퇴가 아닐까. 그래서 방금 최 앵커 말씀하신 대로 뭔가 여지껏 벌어지지 않던 일이 벌어졌으니까 약간의 충격적인 상당히 충격이 있을 것 임팩트가 같아요. 오는 게 있는데 그러나 이제 사람의 그 내면 상태에 따라서 뭐 결국 이렇게 내가 된 것이로구나. 그런데 이제 좀 집착을 많이 갖고 살았거나 네. 이제 그런 경우는 이게 어찌 된 일인가 하는 이제 또 그런 상태. 뭐 사람에 따라 갈래길이 다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이렇게 내밀 명함이 없을 때 남자들은 참 마음이 씁쓸하고 허전하다 그러더라고요. 명함. 예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네. 반대로 제가 지리산에서 배운 게 바로 그렇습니다만은 명함이 사라지는 것. 예. 그래서 그것이 참 홀가분하고 좋더라고요. 오히려? 예. 그러니까 제가 그냥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제로 제가 종종 혼자 가서 놓이는 장소입니다만 섬진강이 쭉 그러다가 경남 하동에서 남해바다에 합류하거든요. 네. 거기 그 조용한 솔밭이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바다와 강이 만나는 곳이죠. 근데 섬진강 그 수백 킬로 달려온 강이 바다에 딱 합류하는 순간
상식적이기도 하지만 제가 갑자기 이렇게 탁 깨우친 게 있어요. 아, 강이 바다를 만나니까 이름을 버리는구나. 섬진강이라는 이름이 없어졌구나 방금. 와. 그러니까 예. 제 인간 존재도 수많은 역할, 관계, 타이틀, 브랜드 뭐 이런 쪽에 살지 않습니까? 네. 근데 이제 그런 큰 자연 앞에, 지리산 앞에, 섬진강 앞에 이렇게 가만히 놓이면 명함, 타이틀 이런 게 아무 의미가 없어지고 내가 어떤 그냥 존재라는 거, 나는 어떤 이름을 갖다 붙일 수 없는 어떤 그 휴먼 비잉이라는 거, 그런 걸 좀 많이 느끼게 됩니다. 오늘이 마침 경칩이에요. 우리 구선배 모신 날이 이제 경칩인데 지리산의 봄은 어떻게 찾아옵니까? 지리산은 반년이 겨울입니다, 사실은. 예. 아직 그러면 10월부터 한 4월까지가 겨울입니다. 모습이. 눈이 녹지 않아요. 예, 그리고 예, 눈이 한 번 그 이전 겨울에 내리면 산꼭대기에서는 이듬해 이제 봄이 올 때까지 예. 그대로 쌓일 뿐이고,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는 또 산기슭은 많이 춥습니다. 예, 일교차가 심한 곳이죠. 네. 근데 오늘이 마침 경칩입니다만 이제 거기도 살살 봄 기운이 느껴지는 것 같고 지금 꼭 오늘 시점에는 이제 섬진강변 뭐 이렇게 매화나무 같은 거, 예. 그다음에 또 노고단 아래 산수유 마을 같은 곳에는 이제 꽃망울이 많이 맺혀서 일부 또 이제 성미급한 꽃들은 벌써 얼굴을 보이기 시작했을 겁니다. 이제 봄이 겨울을 이제 퇴장시키는 이제 봄은 이제 뭐 저 바로 앞에 딱 왔죠. 겹치는 이제. 시간이군요. 근데 이렇게 건강해 보이시는 건 확실히 산 공기, 산 기운이 좋긴 이제 좋은가 봅니다. 마음에 번잡한 짐이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. 네. 그냥 머리 붙들고 씨름해야 될 일이 많이 청소가 돼서 네. 그렇게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. 아유. 예. 아, 한편으로는 부럽습니다. 네, 정말이요. 네. 네,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예. 네, 시사 토크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